원불교와 교당 생활이 궁금한 현도씨! 팟캐스트 세 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함이 아주 많은 이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다들 무사하셨으니까 오늘 나왔겠죠? 네. 어제 그 태풍이 상당히 참 링링. 링링. 이름은 예쁜데 소녀같이 참 예쁜데 사나웠죠. 아무리 그 좀 연약하고 가녀린 모습이어도 이렇게 건들면 사나워지니까 저도 참 조심해야겠다. 어제 그게 여자의 속성이에요. 집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현도 씨? 아니, 저는 아니. 피해를 봤어요, 전. 피해 보셨어요? 예. 네. 왜냐면은 저희 집 2층에 있는 대추나무가 와르르 다 쏟아졌어요. 그 나무 지금 대추는 대추가 다 익지도 않고 다 떨어졌어. 쓰레기 다 버렸잖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버려가지고 조그만하게 익지도 않고. 놔두면 이렇게 익는 게 아니라 어떤 과일들 이렇게 딱 놔두면 익던데. 나중에 있는 거 있어요. 바나나 같은 거. 바나나 같은 거. 그럼 너무 못나는데 안 커가지고. 아쉽네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대추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차례지는. 네.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죠, 다들? 네. 오늘 그 새로 오신 패널 분들도 있어서 짧게 자기소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입생 신고합니다. 1968년 원기 53년도에 이리여중 입학 기념으로 선물 받은 원불교.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단 정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20반만이에요? 네, 열심히 다니고 있는 정덕인입니다. 또 요즘에 또 마음 공부도 좀 하신다고 하시죠? 조금요. 조금 이따가. 그냥 방송을 타는 혈압이 이렇게 있는가 봐요. 좀 몰리 했거든요. 사실은요, 공부를. 네.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근데 방송을 이렇게 몇 번 타니까,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궁금한 현도씨도 겹치기 출연을 하시고. 저는 여 16단 단장 이향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자 29단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자 15단 단장 노태웅이고요. 방송실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 11단 문도철입니다. 번명이 너무 좋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 17단 강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 16단 중앙 임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땡지연 씨, 문지연 씨, 저 전지연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같이 부르려고 문지연입니다. 29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법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자기의 법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원불교의 제가 볼 때는 원불교의 하이라이트인 마음 공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신입교도도 하고 또 교감님도 혹시 마음 공부 하세요? 그러시요. 가르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래요? 그러면 좀 이제 수준을 우리 신입교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그 신입교도인 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타원님께서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여기 원불교회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입학 기념. 아. 선물. 그때도 뭐 마음 공부라는 게 있었나요? 아니, 몰랐죠. 그때는 있었겠죠. 아. 근데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내가 좀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야겠다고 이런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영산 성지를 우리 학생회에서 같이 단체로 갔어요. 그때는 영산에 버스 타고 영산까지 가서 영산 음대에서 걸어서
백수명 길룡리 성지까지 걸어서 눈길을 걸어서 갔는데 그때는 운동화도 저기 헝겊대기 운동화 신고 가서 발이 시렸는데도 이렇게 너무 많이 걸으니까 싫은 걸 잊어버리고 이제 성지 도착했을 때는 다 발이 젖었는데도 발이 시렵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발을 녹이면서 주고받는 그 성지 교무님 말씀 중에 여기까지 오시면서 불평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처음에는 이런 데를 왜 왔지 눈길을 막 빠지고 걸어가면서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이 발이 안 시려우니까 이제 그건 잊어버리고 재밌고 즐겁게 성지에 도착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네. 이제 넘어지면 그 사람 보고 웃고 손 잡아서 일어나켜주고 서로 그러면서 성지에 도착해서 이제 발 시려운 건 잊어버리고 즐겁고 재밌는 기분에 교무님이 여기 오시면서 불편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아니 좋다고 다들 저희들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교무님이 그것이 마음 공부가 잘 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음 공부가 뭐지 그랬는데 우리가 엄불교를 다니면서 콩나물이 물 한 바가지 먹고 크듯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마음 공부가 이렇게 내면에 쌓였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저는 이렇게 물을 좀 덜 먹은 것 같아요. 한참 먹어야지. 한참 먹어야지. 많이 또 먹어야 돼. 먹어야지. 힘들 것 같은데. 샤워시키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마음공부 대학 하더라고요. 좀 마음을 좀 적셔보려고. 우리 그 교감님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마음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보다 지금이 이제 좀 더 이제 다양하게 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네. 신앙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맨날 들었던 말 기억나는 게 마음 공부 잘하면 사주팔자 뜯어 고칠 수 있다. 이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뭐지? 그리고 마음을 잘 쓰는 건데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잘 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주팔자 뜯어 고치려고 마음 공부를 했어요. 이건 진짜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사주팔자가 저도 고쳐진 케이스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제가 원래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놀기 좋아하고 너무 공감하는 끼가 있어. 그러니까 잘 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노래를 부르면 제가 좀 우수에 찬 노래 막 이런 뭐랄까 분위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거 슬픈 노래 그 연인들이 헤어지는 노래 이런 거 위주로만 불렀어요. 그게 멋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대학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3, 4년 제가 계속 낙방을 했어요. 하늘을 예. 그게 중요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하고는 나하고는 안 맞다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컴퓨터 관련된 학과를 갔어요. 가서 이제 너무 대학이 좋더라고요. 원래 이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한 1년 딱 놀다 보니까는 이제 다시 슬픈 노래를 안 부르고 항상 즐겁고 힘찬 노래 위주로 저번에 저 춤추는 거 보셨죠? 그런 노래 위주로 불렀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한의대를 다시 갔죠? 한의대를 다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래를 계속 힘차고 재밌고 그런 또 특히나 댄스곡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좀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쓰니까 세상 일이 풀리더라. 네, 그리고 이제 뭐 교당에 이제 어떤 또 일이 있으면 또 최대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저도 오늘부터 좀 신나는 노래를 들어봐야겠어요. 너무 발라드를 좋아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슬픈 노래 좋아하면
그렇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노래가 주문과도 같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라 이렇게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렇게 되나 싶어서 네. 댄스곡을 좀 의식적으로 찾아볼까 봐요. 네. 의식적으로. 같이 하게요. 12월에 무대 올라갑시다. 네. 좋아요. 기대됩니다.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너무 춤추고 그 댄스에 빠지잖아. 그 자칫 잘못하면 돌아볼 수가 있어. 그렇게 돌아도 괜찮아요. 안 돌 것 같아요. 이 나이에는 돌아도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돌아도 원위치로. 은행의 조화를 조금 생각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네. 진짜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맨날 즐겁게만 살 수는 또 없어요. 맞아요. 그 재미도 없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그냥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 그 밖에 아무 신발 안 신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나를 내려놓고 응? 하늘에서 내리는 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시도 떠오르고 좋은 적도 있어요. 맨날 노래만 해도 좋은 그래서 적 나온 노래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 맨발로 비를 맞으면서 마음 모든 걸 내려놓는 마음 공부를 했다는 얘기 같은 그러니까. 아주 차원이 틀린 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답답한 사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 세상이 안 돌고 있고 응? 저거 아닌데 나는 그런데 남은 그걸 몰라줄 때 그때 팍 내려놓고 나가서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물교를 올해 뭐 이제 지금 일반교단 올해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교당에서 마음 공부라는 거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런 교리가 없었더라면 원물교를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교무님 가르침 중에 네가 곧 부처고 네가 하나님이다. 결국 일체의심조잖아요. 이 말이 너무 지금까지도 이제 제 살아오는 이제 그 어떤 잣대가 되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교당 생활할 때 뭐가 좋았냐면 이 말이 지금도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가 은혜 말은 하는데 이 말이 정말 기억이 나요. 네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거기서 잊어버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절대 잊지 말아라. 이 마음 공부를 그 어렸을 때 받았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꺼내서 볼 수 있는 아주 보물 같은 그런 법문인 것 같아서 그런 마음 공부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문지연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오늘 처음 오신 스카우트에서 오신 거기님은 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그동안? 저는 그냥 마음 공부라고 특별히 안 하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원불교를 다녔는데 그냥 돌려서 생각해라. 돌리고 생각해라. 이 마음이 특별히 뭐 마음 공부라고는 안 하고 그 말을 참 많이 이렇게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마음 공부를 조금 해보고 보니까 좀 그 말이 나는 마음과 내는 마음의 차이지 않을까. 나는 마음에는 화가 났는데 그대로 내뱉는 게 아니라 날 때 조금 더 돌려서 생각해서 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한다든가 또 그런 그 회전 움직임이 아닌가. 근데 처음에는 그냥 돌려 생각해라. 좋은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만 그 말만 유념하고 뭐 화가 나고 뭔 일이 있을 때 돌려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돌렸었던 거였는데 돌리는 공부가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부를 아주 조금 이렇게 일기를 매일이 아니라 매 주마다 이제 쓰긴 하는데 하면서 보니까 그 말씀 중에 그 마음이 말씀이다.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마음과 내는 마음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 돌려서 생각했던 그 마음이 내는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 방송할 때 그 돌리고 그 노래가 뭐였죠? 근데 그 돌리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그 일상 수행의 요법에 돌리자 이렇게 그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5번째, 9번째가 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그리고 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네.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잘 잘 배우는 배우는 사람은 사람 가르칠 줄 네. 모르는 사람은 또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또 공익심 없는 사람까지 네.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너무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원불교의 일상 수행의 요법이 다 어찌 보면 마음 공부인데 거기 또 특징적인 게 맨 마지막에 나만 마음 공부할 게 아니라 공익심이 있어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까지 돌리게 하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나만의 수양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 함께 있는 우리 이웃들 함께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오늘 설법이 그런 종류였잖아요. 오늘 설법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끔 해보자. 항상 네. 이번 달에 마음 공부가 서원을 좀 세워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법이 너무 좋아하고 혼자만 갖고 있고 혼자만 이렇게 그 종교처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이 좋은 법을 같이 이렇게 마음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서만 이번에 조금 그런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누군가를 나도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법으로 좀 끌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좀 이기적으로 나만 이렇게 좋다고 느끼고 살고 있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요즘 불현듯이 조금씩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듣고 할 때는 이렇게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부가 그럴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좋은 말씀 듣는데 자기는 말씀도 안 듣고 모든 게 자기 탓이야. 나는 말씀도 듣고 조금 가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안 가가지고 안 들어가지고 안 가가지고 싸움의 원인이 되고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했어요. 그래서 남 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는 잘난 것 같이 생각하고.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근데 남 탓만 하고 하니까 이렇게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유하는 다 자기 얘기 같아요. 다 나는 뭐 반드시 저는 그 교감님이 이제 저희 교당에 그 부임을 해 오셔가지고 부임이 맞나요? 네, 교감님? 맞아요. 네. 그 경계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경계라는 게 경계선? 근데 경계라는 게 내가 알아차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경계라는 게 잘못된 거를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인지 근데 이게 좀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일반 우리가 사회적으로 쓸 때는 그 말인 줄 알았는데 또 원불교의 또 말이 또 해석이 약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교감님이 저는 그때 그 설법을 하실 때 경계다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뭐 화를 내다가도 경계가 왔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게 주문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좀 화가 나거나 누구하고 대립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화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이게 왔네. 그러면은 살짝 저도 모르게 한번 숨을 쉰다든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그 짧은 그 정말 찰나에 제가 저도 그랬는데 계속 내가 이거를 이어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 멈추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이것도 마음 공부인 그러면은 마음이 큰 거야. 그래서 교감님 그때 여기 오셔가지고 그 전에도 훌륭하신 교우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알아듣는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교감님이 그때 경계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게 계속 지금 실생활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내 의견이 아닐 때 나와 같은 뜻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또 나쁜 의견이거나 다른 의견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 주장만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계가 왔구나.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저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살면서 고민이 돼도 이게 무슨 경계가 지금 나한테 와 있는 거지? 이 생각이 저도 들어요. 요즘 부쩍 들고 그 경계를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왜 났지?
하면서 그거를 좀 찾는 연습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시작은 멈추는 거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악 경계다 하면서 일단 내 마음이 평상시하고 달리 움직이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거기에서부터 마음 공부는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실천을 하게 해주신 게 교관님의 앞 경계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입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20년이 넘게 교당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경계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소리를 지르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랬었는데 가랑비에 옷 잡듯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지금에 와서 저를 한 발짝 뒤에서 보니 나는 좀 전에 덕인 언니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이런 마음을 내고 있구나. 너 잘못이야. 이제 그 단계는 제가 저를 이제 잊고 있더라고요. 너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 너는 지금 이런 마음을 내는 거야. 마음을 돌려. 이제 그렇게 저를 다독거려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 돌리는 걸 너무 많이 돌려서 왜 수십도만 돌려야 되는데 360도를 돌려서 항상 보면 다음날 보면은 또 경계가 와서 또 이런 마음을 돌리고 있구나. 그 눈을 마주 봐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확실히 빨리 저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빨리 멈추고 이거를 이제 느껴서 나도 많이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장계 잘 갔네. 이게 지금 경계가 자꾸 오잖아요. 근데 저는 경계가 안 오거든요. 이런 와이프가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내려놓고 뒤에 서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자주 안 부딪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앞서가 있으니까 이게 부딪혀가지고 그런 경계가 막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경계인가 이런 생각도 막 자꾸 하게 되고 차라리 한 발 더 뒤로 빠져가지고 좀 천천히 생각하면 그런 경계들이 이렇게 자주 안 나오는 근데 그러지 교감이 않을까. 이게 경계가 자주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가 안 나오도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상황을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화난 걸 알아차리고 그걸 공부하면 그것이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발짝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게 덜 경계가 온다. 이 얘기도 맞는 말이고 경계에 부딪혀서 그때 알아차리면서 공부하는 것도 맞는 것도 그것도 공부. 누군가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한다 쳤을 때 그걸 맞서서 대립을 하면은 바로 경계가 오는데 역으로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물음표를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저절로 가라앉는다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는 운동 같은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신체적으로 뭘 단련하면 점점 체력이 향상되고 이제 그랬지만 마음을 누가 운동하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이제 별로 사회생활은 없잖아요. 근데 온불교에서는 마음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운동한 것처럼 그렇게 단련을 하게 된다고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마음에도 근육이 생겨야 돼요. 네. 원리편 33장 말씀을 끝났습니다. 역시 공부하신 분이야. 확실히 교육공부방 출신이었어요. 네, 그리고 일단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그동안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지도 별로 모르고 인식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음 공부를 알게 되면 경계구나 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부터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멈추어야 보이지 멈추지 않으면 안 보여요. 멈추어서 바라보고 이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근데 여기서 이런 마음 내면 안 돼. 아까 나는 마음 내는 마음 얘기했는데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으로 이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건 나빠 이런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오히려 구속을 받아요. 그냥 마음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건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내가 경계를 당해서 경계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를 편안하게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너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한 거야. 그러는데 마음 공부의 시작은 뭐냐면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의 그런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나고 있어. 그러니까 초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어떤 상황이든 아까 우리 노태국님 그랬잖아요. 뭘 떠놓고 보면 안 보여. 별로 요란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내 탓이야, 너 때문이야 했는데 제가 마음 공부를 조금 하면서 이렇게 나를 조절하고 내가 그 상대방한테 조금 잘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잘해지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각도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조금 잘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내 잘못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조금 돌려서 보고 행동하니까 상대방이 어느 날 보니까 도와주려고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거구나.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콩나물에 물 젓듯이 네네네. 그래서 흉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흉들이 방송 탈 줄은 몰랐는데 오늘은 방송을 해가지고 이걸 써야 되나 말해야 되나 했는데 사는 건 현실이잖아요. 네. 아유 누가 듣건 말건 어떡하냐고요. 그냥 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이 안 나오니까. 네네. 그리고 이게 라디오의 강점이야. 네. 얼굴이 안 나오고 누군지를 몰라.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동명이인을 그리고 제 실명과 본명이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모르지 않을까. 그런 착각 속에서 그냥 해요. 근데 언니 근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언니 때문에 용기를 내서 네. 신청한 1인도 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근데 방송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만 쓰려고 하고 보니까 되게 어렵고 뭐라 그래야 되는가. 내가 성인문자다. 아니면 내가 뭐만 잘하는 것만도 아닌데 아니면 좋은 말씀만 듣고 내가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기도 어렵잖아요. 마음 공부라는 건 실제 내가 작용했을 때 그걸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상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얘기소에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일기를 쓰는 얘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거 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네. 내가 지금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이 지금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나를 좀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약간 포장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나를 먼저. 우리 이지연님도 우리 이리교당 다니면서 마음 공부를 이렇게 좀 하셨죠? 저는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면은 편안했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랬고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느꼈어요. 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 말을 오늘은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왜냐 오면서 막 남편한테 퍼부었어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한 게 아니. 아이고 우리 애기들 챙겨야지. 남매 만나면 챙겨야지 싶어가지고 닭을 사가지고 국 끓이면서 그냥 아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그냥 살자. 할머니도 이제 안 놀기로 했어. 그래갖고 제가 우리 교장이 와서 오늘 아침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어요. 교당을 가야 할까 말해야 할까. 솔직한 얘기 저 기로에 섰었어요. 진짜 오늘 기로에 섰어요. 그러다가 안 올 줄 알았어. 내가 이거 가야지. 말해야 해서 나 이제 밥을 일찌감치 해서 밥을 먹으라고 주고는 나 내부 사주권 어떻게 운동만 했다가 그래 그냥 그래도 가야지. 내 마음 잡을 곳은 그곳 같아. 여러 사람 아는 사람이서 저는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왔더니
우리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자. 네. 그 마음이 제 귀에 딱 꽂혔어요. 상황에서. 진짜 오늘은 일상생활. 내가 여기에 온 것을 오늘에서 느낌을 느꼈어요.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만 하면은 내가 여기 온 걸 너무 잘했다. 오늘 온 것을. 그래서 차례를 모시려고 이제 거진 준비는 다 했지만 마지막 차례 다 모셔가지고 그냥 계속 그 집안을 위해서 살려고요. 그냥 기왕 여태까지 샀는데 뭐 옮기고 뭐고요. 진짜 교리를 실천하고 아니 진짜 마음을 마음 돌리는 네. 공부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렸어. 진짜 오늘은 그래 원망상을 감사. 제가 나중에 썼잖아요. 거기다 원망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감사하고 가야지.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 다 먹었습니다. 마음 공부가 이렇게 약간 알게 모르게 콩나물을 진짜 이렇게 정말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안 먹어도 이렇게 교당에 나와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또 암송하고 그렇죠. 서로 우리 단이나 또 이제 같이 모임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또 이렇게 마음 공부가 되어가는 자기를 느끼는 것 같고요. 우리 마음 공부가 원불교에서 궁금한 현도 씨니까 언제부터나 이렇게 있었어요? 이슈화 됐냐 이 말이죠? 아니 원불교 교리 자체가 그 자체가 교리 자체가 주 기둥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마음 공부를 잘해서 그 원만한 인격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충만한 그 은혜를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교리고 그래서 이 원불교 교전 자체의 모든 법문 자체가 훌륭한 심리학 책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한때 그 종교 심리학을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심리학과 교수가 우리 교리, 그 일체 유심조, 용심법 이런 것들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이런 얘기를 약간 설명하고 전설을 선불로 했더니 자기는 여태까지 이렇게 훌륭한 심리학 책을 본 적이 없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늘 여기서 접하니까 그렇지 일반인들은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원불교 교리 자체가 핵심이 마음 공부하고 감사생활. 그걸 이제 대종사님이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죠. 일상수행요법도 대종사님이 일상수행요법은 원불교의 교리를 요약해서 지난번에 우리 현도 씨가 그랬잖아요. 썸머리를 잘하시거든요. 누가 그걸 요약했어요? 대종사님. 이야. 정전에 딱 나와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달리 원불교 정전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토시까지 전부 다 쓰시고 어떻게 그렇게 사실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렵잖아요. 참 실천 표가 뭐예요, 현도 씨 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이게 마음 공부다. 그 정도로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 멀리를 그 옛날인데 그 멀리를 내다보셨다는 거죠. 제가 그 원광대를 나왔잖아요. 그게 앞에 교실에 딱 써져 있는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나 어떤 말이 써 있었어요? 그 말이 물질이 개벽되니 예, 그 말이 써 있는데 이게 다른 대학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대학 생활은 전혀 이제 다른 쪽은 노느라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이제 교당에 다니고 또 원불교를 이제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인연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도 지금 현도 씨처럼 똑같은 세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쪽 교리, 예를 들어 불교의 교리, 유교의 교리, 선교, 도교 이쪽지 교리 이걸 보고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서 보니까 그것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또 심화 과정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보니까 그 마음 공부라는 게 처음에 대종사님이 이제 우리 교도들 위한 수행법으로 이렇게 많이 설파를 하셨는데, 또 제가 이제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위해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보다 보니까 이 대종사님, 그 다음 정산 용사님, 그 다음에 대산 용사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음 공부를 교도들을 위해서 훈련법을 훈련법, 강조하시고 네, 맞습니다. 전국에 훈련 기관을 다 교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힘을 쓰셨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최근에는 마음 공부하는 이제 또 세대가 많이 바뀌니까 스타 마음 공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스타 마음 공부가 뭐 스탑, 네. 멈춰라. 네. 그다음에 think, 네. 생각해라. 네. 그다음에 act, 네. 이제 생각했으면 행동해라. 리뷰, 그동안 한 거 되돌아봐라. 야, 이게 참 젊은 사람들한테도 또 요즘 세대들한테도 잘 응용이 가능하겠다. 네. 또 이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쉽게 만들어 놨구나. 그게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었고요. 요즘 어린이들은 또 온생취이래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마음 공부를 일상수행 요법 중에서 1, 2, 3조가 그 마음 공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수행에 대한 자성의 그러니까 요란함이 생겼을 때 그 정을 세우고, 어리석은 마음이 생겼을 때 계를 세우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계를 세우고. 이게 원만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 공부법이고, 거기 1, 2, 3조 요약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요약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이렇게 온생취. 아이들이 온생취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무 놀랬어요. 취사하기가 취사 선택한다. 네, 액트. 결단력. 작업을 할 때 1, 2조 마음으로 취사를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온삼 마음 공부라고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온삼. 새삼, 온삼. 이게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원불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건데. 새삼 마음 공부. 그러니까 그 동안에 다 이제 인연이 있고 또 이제 가족 간에는 그 동안에 또 이 왼수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집착을 많이 끊고 항상 새로운 사람 만나듯이 처음 뵙겠습니다. 또 그동안의 일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하고 인연 맺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겪었던 것들. 교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형태로 마음 공부들이 프로그램화 됐어요. 그런 그 마음의 인문학 연구소에서 참 이번에 좋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아까 교감님 말씀하신 대로 멈추는 공부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천태지의선사의 지관사잖아요. 이게 해민스님 책 쓴 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예요. 네, 그게 마음 공부. 일단 멈추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순차적으로 해놨어요. 뭐냐, 생각을 멈출 때 온전한 생각을 일단 멈추는데 멈살돌, 멈추고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관생판, 관찰해보고, 반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직 기다려, 취사. 왜? 그러고 취사라는 건 결정하는 거잖아요. 할 것이 와요. 이 결단력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의 자기 생각을, 많은 생각을 궁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궁금한 현도 씨가 조금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신익교도의 마음 공부라서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까 얘기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이게 사막이거든요. 세 가지 공부길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문 선생님이
소개를 한 거였습니다. 취사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취사병만 생각이 나요. 보통은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원불교를 어떤 철학자는요 취사의 방점을 지키겠다고 해요. 저도 그게 그게 실천이거든요. 예, 그게 지금 학타원님 말씀은 실천이고 그 실천은 중도행위야 돼요. 이건 특허를 내야 돼.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욕안 먹고 모두한테 환영받으려면 정확하게 취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너무 네? 어려워요. 아니 그걸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취사까지 일상에서. 가기 위한 마음 공부를 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돼. 네. 그리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계속 취사하니까 전기가 없어. 밥도. 우리 엄마들은 누를 때마다 그래 취사하자. 맞아요. 버튼 누를 때마다. 근데 이게 맛있고 일상 잘 정보가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일상생활을 쌀을 씻었어요. 네. 솥에 넣었어요. 네. 근데 취사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했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열매 없는 밥이 안 돼.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네. 밥도 먹으면서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취사를 하네요. 아니지 방금 교관님 말씀 우리 현도 씨 쏙쏙 머릿속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렇죠. 네, 취사 버튼을 예, 아주 오늘부터 밥하는 얘를- 연습하세요. 밥은 거의 제가 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아까 콩나물 얘기했잖아요. 네. 그 콩나물을 굵고 순실하게 자라게 하는 어떤 그런 영양제 같은 거 아닐까 요약하자면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콩나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콩나물은 자라듯이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딱 멈추어서 내가 지금 막 화가 났어. 화가 나고 있구나.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정말 얄미운 미운 마음이 나는구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빨리 그 문제가 내가 이거 더 이상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그걸 바라보는 그 것만으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물 빠지지만 콩나물 자라듯이 내가 내가 화가 나고 있네. 내가 정말 저 사람 정말 미운 마음이 지금 솔솔 올라오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위치 않은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억지로 화내지 말아야죠. 절대 화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마음 공부 책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주시잖아요. 이게 정말 귀하다는 거를 알면서 거의 체크가 마무리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 책자의 유무념으로 꼭 상실기 기록하자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신입 단원들한테 꼭 챙겨줘야 되겠다 생각이 항상 드는 거가 너무 이제 귀해요. 그 내용대로만 이제 생활을 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은 콩나물에 물 두듯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많이 자라있을 것 같아요. 신입 교수님한테 단원님들한테 취사를 하세요. 먼저 딱 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보다 더 후임 이제 그런 신입교 다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족의 마음 공부도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덕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좀 어느 정도 마음 공부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뭐 자식이나 이런 상대가 너무 마음 공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나는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또 이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나 때문인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 공부 안 된 남편이나 자녀를 보고 내가 불편해하고 있는 나를 공부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상대를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 안 된 자녀를 보면서 또는 놀기를 좋아하는 자녀를 보면서 불편해지는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내 마음을 보고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 공부가 그런 마음이 이제 별로 안 들어요. 저는. 근데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나는 별로 그 불편한 마음이 없어. 예. 예. 근데 이제 네. 마음 공부가 안 돼 있는 중생들을 보자니까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안 된 중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나는 걸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나를 바라보는 거죠. 네. 아.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저 중생을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자비심이거든요. 네. 그 자비심으로 저 상대방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 네. 이거가 취사죠. 그 대신 서두르지 말고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부처님이 그 마음 먹고 세상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 딸이 있는데 우리 딸아이는 지금 종교가 사실은 이제 없어요. 확실하게 없는데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를 가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연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연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이제 오잖아요. 이렇게 엄불교랑 어떻게 이게 다른 거냐. 그래서 이제 엄불교는 이제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엄불교는 이런 마음 공부를 시켜.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면은 누가 치료해줘? 의사잖아. 그럼 결국 의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듯이 내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우리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네가 부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 생활이잖아. 모든 게 감사한 그런 거를 좀 느껴라. 사람이 이야기를 좀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서 엄불교는 그렇게 마음 공부를 시킨다. 네가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리를 끄떡끄떡 하면서 그러냐고.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한마디로 하면 일체유심조야. 그랬더니 일체유심조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뭐냐. 그래서 모든 것이 일체가 유심조 네가 마음 먹기에 어떤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마음이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다. 이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불교 기본. 이게 엄불교 나는 기본이라고 본다. 나는 더 이상도 내가 깊이 이게 엄불교 교리를 뭐 깊이는 안 했다마는 나는 여지껏은 엄불교가 이 마음 공부 이게 거의 다라고 나는 이제 지금 살고 있단다. 이제 이렇게 어제도 하고 가끔 시간만 나면 이런 얘기 한답니다.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오늘도 그랬어요. 교감님 어제 제가 어떤 그러니까는 그 원불교를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도대체 원불교는 뭘 가르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마음 공부를 하는 곳이다. 저희는 어떤 상을 그 예수, 부처 이런 상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하는 곳이다.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착하게 하는 거라고 이제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원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뭐를 하는 곳이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우리 대종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원불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용심법으로 얘기를 해요.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친다. 근데 뭐 어떻게 마음을 쓰냐? 일단은 마음을 멈추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고, 또 왜 그런지도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내가 왜 그런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까지를 이제 더 깊이 탐색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TV를 보고 있는 자녀를 보고 화가 났다. 경계다? 내가 쟤를 봐라. 지금 TV 앞에 앉아있는 쟤를 보니까 뜨거운 집이 확 올라왔다?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왜 뜨거운 집이 올라오고 있는 것까지를 보는 거죠. 그 뜨거운 집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상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없으면은 경계를 안 느껴. 아까 우리 높은 말했잖아요. 별로 상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 그럴 때 남이 뭐 TV 앞에 가 있으면은 경계 안 느껴.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하나도 안 느껴. 근데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앞에 나가서 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조마조마하잖아. 네.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고, 뭐 남 앞에 잘 보였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 자녀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 앞에
좀 훌륭한 어떤 인격 또는 좋은 성적으로 지가 원하는 일을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근데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경계를 그래서 화가 언제 나느냐? 내 기대와 내 욕구와 전혀 다른 상황일 때. 그럴 때 확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을 다스리는 네. 공부를 하는 마음을 잘 쓰는 법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배우는 곳이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저랑 친한 권타원님도 네. 이렇게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나요? 요즘도? 굉장히 많이.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항상 잘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음 공부 책자 우리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주잖아요. 네. 실은 작년에랑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보면 거기에 감상담도 있고 심신작용 처리권도 있고 그걸 예전에는 그냥 앞에 글만 읽지 내가 정말 뭘 쓴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작성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을 상태를 보는 거죠. 정말 내가 왜 이거에 화가 났을까? 왜 이럴 때 내가 좀 참지 못하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게 다 아까 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상, 기대가 뭐 이런 게 안 맞으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것을 내려놨으면 그렇게 화까지 내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고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보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아우 이 정도면 이 정도 행동은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취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쓰다 보면서 그런 걸 조금 보면서 저 자신도 조금 놓아지고 좀 화내는 것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랑 밥 먹을 때 수저 던진다는 했었어요. 그 정도 성격도 급해서 좀 문제였구만요. 굉장히 착실한데 성격상 급해가지고 막 엄마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불교 생활을 하고 또 특히 마음 공부, 책자 공부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본문 설교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이게 조금 더 원만해지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위력이잖아.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잘못 있나 봐. 얼굴에 써 있어요. 천사님이라고. 오늘 신입교도의 마음 공부를 주제로 패널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나 교감님께서 마음 공부 잘하면 사주팔자도 고칠 수 있다. 정말 나 오늘 생생하게. 성교단 가서 그 설법 하고 왔는데. 또 우리 합타원님께서 콩나물에 물 적시듯이 마음 공부를 교당에 다니면 할 수 있다. 그것도 정말 오늘 콩나물이 많이 나오게 된 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지연님 많이 먹어야겠어요. 더 빨리 보일 것 같아. 네, 콩나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서 사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참 이건 누가 들어도 좋은 말. 내가 곧 부처고 곧 하느님이라. 참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먼저 멈춰야 보이고 또 살피고 돌아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참 고마우신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원불교 마음 공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팟빵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하셨죠? 네! 이상으로 궁금한 현도시 세 번째 방송을 패널분들의 유쾌한 박수 소리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 잘 됐죠?